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미랄선교단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미랄선교단, 이게 1979년에 시작됐죠. 시각장애이셨던 이재서 박사님이 설립하셨고요. 핵심은 역시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네. 벌써 역사가 꽤 됐군요. 특히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볼 남가주미랄 선교단. 여기는 97년에 시작해서 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남가주 미랄이 또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사랑의 교실이 아주 중요하죠. 사랑의 교실이요? 아, 그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00년에 OC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전 세계 미랄의 핵심 사역이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OC, LA 여러 지역에서 열리고요. 아, 그게 그렇게 확대된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랄의 그 핵심 철학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장한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함께 성장한다. 네. 단순히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그냥 동등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같이 교제하고 배우는 거죠. 그런 철학이 중요하겠네요. 장애 유형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철학이 그 미랄장애인 장학복지기금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꽤 오래됐죠. 네,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2002년에 한 15명에게 5만 4천 달러 정도 지원했던 것 같은데. 와, 근데 2025년 자료 보니까 이게 미주랑 해외 학생, 긴급 지원까지 해서 103명에게 13만 4천 달러가 넘더라고요. 맞아요. 규모가 엄청 커졌죠. 누적 지급액만 봐도 300만 달러가 넘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그 학생들의 어떤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원을 또 가능하게 하는 게 매년 가을에 열리는 미랄의 밤 행사고요. 아, 그 후원 행사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직접 간증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감동을 주잖아요. 그 수익금 전부가 또 장학기금으로 가고 이게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간증자나 예배 인도자처럼 섬기는 자로 변화한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점이 미랄 사역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죠. 섬김 받는 이에서 섬기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점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를 보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나 고민들도 보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몇 가지 꾸준히 제기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 확보인 것 같아요. 꾸준히 헌신적으로 함께할 분들을 찾는 게 늘 쉽지 않고요. 아, 그건 정말 어느 단체나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리고 각 지단별로 자원이나 리더십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사역의 어떤 깊이나 넓이에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지적되고요. 재정 문제도 있겠죠. 후원에 많이 의존한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밖,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인지도는 아직 좀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지도 문제라. 그럼 이런 어려움들 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 같은 것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겠고요.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과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미랄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들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우선 통합 노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통합 노력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교회나 사회랑 더 많이 연결하고 장애 이해 교육 같은 것도 제공하고 또 실제적으로 통합 예배 모델 있잖아요. 편의시설이나 수어 통역 같은 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아, 단순히 분리된 공간에서 지원하는 걸 넘어서 정말 같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그 장애인 신학 연구나 교육 활성화 이야기도 나왔어요. 장애인 신학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장애인의 어떤 경험이나 관점에서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이걸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도 좀 나눠서 신학적, 사회적 이해를 넓히자는 겁니다. 아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안정적인 재원 마련, 파트너십 같은 걸 통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 직업훈련 같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요즘 기술 좋잖아요. AI 보조기술 같은 것도 적극 활용하는 사역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와, 기술 활용까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 메시지 확산이 있었어요. 긍정적 메시지요. 네.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그냥 다름이다. 때로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화하고요. 장애를 잘 극복했거나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든 실제 사례들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서 인식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섬기는 자로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주는 힘이 크죠. 오늘 이렇게 미랄선교단의 여러 활동과 고민들을 따라가 보니까 이게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라 정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곳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나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면서 진짜 함께 살아가는 사회. 미랄선교단의 이런 고민과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그 방법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라는 의미를 어떻게 더 넓히고 또 실천할 수 있을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